반갑습니다. 물류관리론 두 번째 주 2-1 경영전략과 물류전략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때 이야기했듯이 주차별 통합 자료를 여러분이 보기 쉽도록 올렸습니다. 그래서 1주차는 1-1, 1-2, 1-3을 한 번에 통합 자료를 올려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앞뒤를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2주차도 마찬가지로 2주차 2-1, 2-2, 2-3을 연결해서 강의 자료를 올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주차 2-1 강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류 관리에도 물류 관리 전략이 필요한데요. 물류 전략과 그리고 경영 전략에 대해서 이번 주에는 알아보고, 그리고 물류와 생산, 마케팅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물류는 예전에는 즉흥적으로 했지만 지금은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하고, 또 수요를 예측할 수 있어야 비용 절감이라든가 경영 전략의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수요 예측을 하는데, 수요 예측 기법에 대해서 유형들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성적 기법이 있는가 하면 어떤 정량적 기법,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C 계열 분석이라든가 인가형 모형까지를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류 관리론이 어느 부분에서는 딱딱하게 보이지만 자세히 우리가 접하면서 보다 보면, 살펴보면 아주 그 재미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산업 현장에서 아니면 상식으로도 꼭 필요한 내용들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물류 전략이 있는데, 그 전에 물류 전략은 경영 전략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서 경영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은 장기적인 목표, 그리고 목표 결정,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적응시키는 전략을 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기업의 존속과 성장을 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 전략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경영 전략에는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외부 환경과 어떻게 하면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이 존속하고 성장을 꾀하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 경영 전략이 꼭 필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마케팅이 나오게 되는데, 마케팅이란 다시 이야기하면 매매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은 마케팅의 목적은 소비자의 욕구 충족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이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고객의 욕구 충족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또 의역을 해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매매의 활성화하고 의역을 하면 고객의 욕구 충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마케팅은 매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제품, 서비스, 또 수요 예측, 판매 촉진 등 유통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마케팅은 매매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욕구 충족인데, 생산해서 소비자 손에 도착하기까지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케팅이 매매의 활성화라고 한다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비자의 욕구 충족을 주로 니즈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니즈 중에서 더 세부적인 내용은 원츠라고도 합니다. 원츠. 그래서 니즈와 원츠를 어떻게 구분하냐고 하면, 전 시간에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만은, 소비자가 지금 배가 고프다고 하는 니즈를 찾았다면
원천은 세부적인 욕구입니다. 배가 고픈데 점심을 돈가스로 할 것인가, 아니면 비빔밥으로 할 것인가, 백반으로 할 것인가, 이렇게 세부 메뉴까지 원하는 것을 원치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디맨즈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점심을 비빔밥을 선택을 했다. 그랬는데 비빔밥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구매 능력이 있느냐. 그래서 구매 능력이 있었을 때 수요가 됩니다. 디맨지라고 하죠. 구매할 수 있는 수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일련에 활동하는 그것을 마케팅이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마케팅을 실행하는 것이다 하는 내용인데, 경영 전략을 수립해서 매매 활성화를 시키는데 마케팅은 빠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마케팅에서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마케팅 관리론에서 배우겠습니다만 여기서 마케팅을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다시 이 마케팅에 대해서 다음에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물류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고객의 필요에 따라서 원재료라든가 최종 상품이 생산 지점에서 사용자 손에 이르기까지 물리적 흐름을 계획 실행 통제하는 것, 이것이 물류라고 보는 건데요. 그래서 고객의 니즈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행해지는 활동이 물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재화나 용역, 그러니까 제품이나 서비스가, 다시 말하면 제품이나 서비스가 생산에서부터 소비자에게까지 도착하기까지, 거기까지의 흐름을, 물리적 흐름을 계획, 실행, 통제해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물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화의 용역의 흐름, 그 과정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통제하는 그런 활동들을 물류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마케팅은 여기서 다시 다른 의미로 설명을 합니다만, 수요를 창출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반해서 물류는 발생한 수요에 대해서 서비스를 공급해서 수요를 충족시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마케팅은 매매의 활성화를 위해서 역할을 한다면, 물류는 그 과정에 마케팅을 실행하는데 수요에 대한 서비스를 충족시키는 내용이다.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가 이동하는 과정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경영 전략 부분에서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요. 그러면 마케팅 리서치라고 하는데요. 마케팅 조사를 진행을 하는데 항상 문제 제기, 문제 해결이 모든 내용의 답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해서 문제 제기를 한 다음에 그것을 해결해 줌으로써 고객은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마케팅은 매매 활성화를 이룰 수 있겠죠. 그래서 마케팅 관리자는 매출이 감소하거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거나 또 경쟁 업체가 나타나서 경쟁을 하게 되거나 이런 기업 내외의 문제에 대해서 왜 그런 내용이 발생했는가 원인을 찾고 거기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내고, 또 마케팅 활동상의 의사 결정을 위해서 마케팅 조사를 실시합니다. 보통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이 내용이 원활하게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의 발생 원인과 해결 방안을 찾고, 그래서 마케팅 활성상의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
마케팅 조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비 단계인데요. 사내외의 2차 자료와 심층 면접 과정을 통해서 수집된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일단은 이 매매 활성화를 위한 문제점이 아니면 대두되는 벽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미리 조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마케팅 리서치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케팅 리서치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조사 목적, 또 필요한 자료를 감안해서 조사 방법과 조사 계획들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마케팅 리서치를 할 것인가 방법을 선택하고 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마케팅 조사 설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수집을 하는데, 자료 수집을 하는 과정에 조사 기법을 결정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문지와 같은 측정 도구를 작성하고 또 조사 대상의 선정을 위한 표본 추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왜 그러냐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기업의 아이템, 상품이 어떤 상품이냐에 따라서 설문 내용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측정 도구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대상은 그 소비자가 누군가를 알아서 그쪽에서 조사를 해야 더 정확한 내용이 되겠죠.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내용인데 성인을 조사해서는 그 답이 정확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자료 수립 과정에서 대상 고객이 누군가를 정확히 판단한 다음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 분석 및 대안 제시인데요. 수입된 자료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기업의 실무자들과 회의를 통해서 시행 가능한 의사결정 대안을 도출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조사 설계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또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그 자료를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자료를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분석만 해서 될 것인가,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다양한 사안들에 대한 대안 제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케팅 조사 과정의 내용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CRM이라고 하는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요. 고객 관계 관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객을 일시적인 고객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객을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일시적인 고객이 아니고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반 활동, 조직, 업무 프로세스, 그리고 IT 등을 총체적으로 관리해가는 것을 CRM이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 CRM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들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고객 관계 관리다 이렇게 단어 그대로인데, 고객과 어떻게 하면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연구하고 관리하는 것이 고객 관계 관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고객 관계 관리는 왜 중요하냐면 소비자는 결론은 사용자, 기업을 매출을 발생시켜 줄 수 있는 대상은 정확히 소비자, 즉 고객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잘 유지해 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첫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고객과 소비자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넓은 범위에서는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은 굳이 구분하자면 소비자는 제품이나 서비스 사용자를 이야기하고 고객은 구매하는 자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굳이 소비자와 고객을 구분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고객은 구매자고 소비자는 사용자인데 구매한 자가 사용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유아의 용품을 샀는데 유아가 고객일 수 없었죠. 엄마나 아빠가 고객이죠. 구매한 자기 때문에. 그러나 사용자는 유아다, 어린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고객과 소비자가 다를 수 있다. 이런 개념에서 굳이 구분을 합니다만은 동일한 경우 되게 많죠. 구매해서 사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 어린이와 관계가 아니라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기업에서 소모품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구매를 했지만 사용자는 회사 직원일 수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소비자와 고객을 굳이 구분해 봤던 내용인데 여기에서 지금 고객 관리 관계는 구매자를 어떻게 구매한 사람이 매출을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구매자와 어떤 관계 관리를 잘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활동하는 것. 이게 고객 관계 관리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CRM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업은 다양하게 디베이스 정보를 모읍니다. 고객의 정보, 전화번호, 주소 아니면 뭐 연령대 이런 것들을 파악하죠. 그래서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사용하는데요. 고객과 관계를 창출하는데 지원해서 매출을 최적화하고 고객 기반을 확충하고 또 고객의 욕구를 파악해서 이를 충족시키는 그런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CRM의 특징에는 시장 점유율보다 고객 점유율에 더 신경을 쓰는 내용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시장 점유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랬는데 요즘은 고객 점유율에 더 신경을 쓴다는 것이죠. 고객의 획득보다 고객의 유지에 더 신경을 쓴다. 이 내용은 왜 그런가 하면 고객을 획득해서 유지해 가는 것은 큰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말로 달러박스다 그렇죠. 고객을 획득을 해서 유지를 잘하면 반복 구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시 더 노력을 않더라도 충성도가 높은 고객이 많아짐으로써 고객은 더 안정되게 자사의 상품을 구매해 줄 것이기 때문에 고객 유지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제품보다 고객 관계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제품을 어떻게 하면 판매할 것인가도 중요하겠지만 고객 관계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고객이 구매하고 재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고객은 장기적인 고객이 되지 않고 단기적인 일시적인 구매자에서 그쳐버리기 때문에 더더욱 고객 관계 관리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류와 생산 마케팅 간의 관계에 대해서 여기서 최종적으로 종합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류는 포괄적인 마케팅 개념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물류 역량이 강한 기업일수록 본래 마케팅 기능이었던 수요 창출 및 조절에 유리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아주 쉽게 우리가 설명을 하자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구입했는데 구입해서 여러분 손에 도착하기까지가 아주 원활하게 잘 해주는 기업이 더 좋은 기업으로 소비자에게 남기 때문에 고객에게 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송을 뭐 당일 배송할 수 있습니다. 빠른 배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빨리 해준다고 하는 서비스가 되겠죠. 그러나 또 어떤 업체는 포장을 잘해서 그 상품이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주는 이 물류 개념
이것은 결국은 소비자 만족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송 과정에서 서비스 이런 내용도 더더욱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안전하게 배송하고 또 소비자한테 정확히 배송이 돼주는 것, 이것도 중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공통적인 영역은 관련 부서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기도 합니다만 한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활동이다. 왜 그러냐면 각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활동이 이 물류 활동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산과 마케팅 사이에 물류는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생산 계획이라든가 공장 입지라든가 구매라든가 이런 부분이 물류하고 겹치는 부분이 됩니다. 또 마케팅에는 고객 서비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죠. 배송이 잘못됐을 때 불만은 엄청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고객 서비스가 잘못됐을 때 매매 활성화를 이루려는 마케팅은 엄청 힘들어질 것이다. 자, 그래서 앞으로 마케팅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예 아주 쉽게 머리에 익혀주면 좋을 단어가 있습니다. 마케팅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매매 활성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음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아주 쉬울 것이다. 그러면 고객 서비스는 잘함으로써 물리에서 잘함으로써 매매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또 마케팅의 가격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 결정도 제품과 서비스 가격 결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물류비가 물류비 가격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무료 배송이냐 아니면 유료 배송이냐에 따라서 소비자는 구매하고 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물류가 10,000원짜리를 구매를 했는데 무료 배송이었을 경우는 10,000원에 사면 되지만 택배비가 2,500원이 더해졌다 그랬을 때는 이 가격은 10,000원짜리 상품이지만 12,500원이 들어가는 그런 2,500원이 추가하는 가격이 되기 때문에 가격 결정 또한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물류에서 중요한 부분은 또 포장을 아주 잘 해야 되는데 포장을 허술하게 했을 시 고객은 불만족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매 활성화에 자칫 잘못하면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됐기 때문에 생산 운영부터 마케팅이 물류와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되는 공통적인 생산과 물류 공통 영역이고 마케팅과 물류의 공통 영역이 형성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류 전략의 목표가 있는데요. 비용을 절감해야 되고 자본을 절감해야 되고 또 고객 서비스는 개선해야 되는 그런 목표들이 있습니다. 운반과 보관 관련해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만이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류비를 절감해야만 이윤 극대화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물류 전략을 잘 짤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에서 그 전주 1주차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아마존과 쿠팡에 대한 물류 관리에 대해서 잠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지역의 거점 물류센터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광주광역시다, 부산이다, 대구다 하는 거점을 만들어서 그 도시에서 판매될 물량을 예측해서 미리 대량으로 갖다 놓으면 n분의 1로 나눴을 때 개당의 물류비가 아주 줄어져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배송을 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죠. 기업은 결국 그것을 이익으로 기업 이윤 극대화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물류 시스템의 투자를 최소화하는 전략인데 어떻게 하면 그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최소화하면서 기업의 이익을 남길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직접 배송을 할 것이냐 전문 물류 서비스 업체를 이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대다수 업체들은 전문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어느 기업은
직접 물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개선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과 약속한 시간이 또 돼가네요. 서비스 개선, 물류 고객 서비스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서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지만 수익의 증가는 비용 증가분을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물류 계획 수립 과정 내용 부분인데요. 이 내용은 여러분과 지금 약속했던 시간이 오버되기 때문에 2-1 할 때 물류 계획 수립 과정 부분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2주차 2-1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2에서 물류 계획 수립 과정부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강의 듣느라고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